국민으로서 전혀 상상하기 어려웠던 대법원의 상고심 10대2 이재명은 유죄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론 내린 것 사법 구태다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치평론가의 위치가 아니라 헌법학자가 또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이 문제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색다른 시각으로 제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인터뷰, 특집 인터뷰 이런 내용을 담고 한동대 이국은 교수님 모시고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헌법학자이시면서 지금 뭐 대학에서 법학 이제를 가르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내린 10대2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단히 이례적이고요. 제일 먼저 좀 생각이 든 거는 대법원에 지금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시고 어떤 경우에는 3년, 4년 아무 그 결론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왜 내 사건은 빨리 안 해주고 이 사건만 이렇게 빨리 하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규희대 대법원장께서 이번에 굉장히 무리를 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결과에 있어서는 과연 이렇게 무리를 하실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기환송이 되었는데요. 그 파기환송의 결론은 사실 소부에 맡겨 놓았어도 원래 배당되었던 소부에서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다시 고등법원이 판결을 하고 다시 재상고를 하고 그런 과정을 아마 거치게 되었을 겁니다. 시간은 물론 좀 더 걸리겠죠. 그런데 똑같이 파기환송의 결론에 이르렀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서둘렀으며 왜 이것을 무리해서 전원 합의체에다가 이 회부를 하였는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결국 그 어떤 곡절을 저희가 물론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전개되었던 과정이나 또 이제 나와 있는 판결 선고문이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무엇을 노리셨든 간에 잃으신 게 상당히 많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았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파기환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한참 더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소부에 맡겨두었으면 다른 분들 10분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나중에 재상고가 되었거나 하였을 때 혹시 판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전원 합의체에 그 회부가 된다면 그때 밝혔어도 될 일을 지금 우리 모든 국민이 현재 있는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관해서 사실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단을 이제 앞으로 벌어질 재상고심과 관련해서는 예단을 이미 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일의 선후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대법원의 판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손해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무리해서 전원합의체에다 가져갔고 조금 표현을 바꾸자면 왜 그 12분, 그 본인을 빼면 11분의 이 명시적인 견해를 이 사건에 관해서 밝혀라 라고 요구해야만 했는가?
전 이걸 좀 먼저 좀 풀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뭔가 확실한 의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소부가 아니라 전원합의체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제가 평론가의 위치에서 좀 질문을 직설적으로 드리면 혹시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하자라고까지 의도했다고 제가 좀 의심을 하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지금 이제 뭐 임명한 대통령 또는 정부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10대 1로 나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법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그런 일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혹시 그 이면에 사회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연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쪽에서는 파기 자판을 해버려 가지고 유죄로 해서 이재명 후보를 아예 후보 등록도 못하게 해버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내심으로라도 가지고 그래서 강하게 이 문제를 후보 등록하기 전에 아예 끝내버리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법관들 중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면 이 판결 나기 전에 민주당 쪽에서 많이들 그렇게 기대를 하셨는데요. 어차피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아예 2심 판결대로 무죄로 판단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반대의 의미에서 깨끗하게 하자라고 민주당에서는 기대하고 혹시 대법관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만약에 이제 파기 자판을 했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까지 아예 대법원이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관행도 그렇고 헌법에 기초한 이 형사소송법 해석에서도 그렇고 많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내 권리를 침해했다,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결국 이 12분이 10대 2로 일종의 타협을 한 것은 아닌가. 네. 파기환송을 하면서 10사람은 그중에 원래 파기환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만 파기자판을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러지 말고 파기환송을 다 의견을 합치자. 다만 유죄의 그 취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쓰자.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무죄 취지를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이은구 대법관하고 오경미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 의견을 명시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하급심에서 판단할 때 이 반대 의견도 충분히 참고하라. 이렇게 타협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추단을 하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정읍시장인가요? 그분 관련해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가지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쪽으로 판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대법원의 소부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다는 이제 평가까지 받았죠. 네, 그때 거기 참여하신 분이 김상환 전 대법관하고 범상필 대법관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준 대법관 그리고 이번에 주심이 된 박영대 대법관이셔요. 그런데 한 6개월 전에 나왔던 그 판례하고 이번에 그 다수 의견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판례가 겉으로 보면 조금 유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법리에 근거해 가지고 실제로 사실 판단까지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그 판단을 할 때는 대법관들 사이에 분명히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한 일종의 타협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